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미국 CPI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현재 밤 9시 34분인데요. 9시 31분에 정확히 3분 전에 발표된 데이터를 방금 업데이트했고 지금부터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지고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떨어진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CPI 물가 상승률이 2.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근래 물가 상승률보다 가장 낮았었던 게 2.9% 전원 물가였었는데 그 전원 물가 상승률보다도 2.9에서 2.5로 떨어진 건 상당히 큰 폭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기대치가 2.6%였는데 그 기대치마저도 밑도는 CPI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근원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근원 물가는 추세적으로 봐도 조금 더디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월이 3.2%였는데 이번 달도 3.2%니까 근원 물가는 크게 변화한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3.2%였었어요. 근원 물가는 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기대에 부합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네, 큰 흐름만 보면 전월보다 헤드라인 CPI가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치에 보다도 낮은 CPI 물가 상승률이 나왔으니까 물가 확실히 잡혀가는구나. 근원 물가 관점에서는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 수준을 유지하는 기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이 발표된 CPI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려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물가 상승률 2.5%, 2.5%를 해부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겠죠.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뭡니까? 하나는 근원 서비스 물가, 그 다음 하나는 근원 상품 물가, 그리고 위에 있는 에너지 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료품 물가. 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고 그 근원 물가를 둘로 쪼개면 근원 서비스 물가, 근원 상품 물가. 레고 블록처럼 이것들을 쌓으면 네 가지를 쌓으면 그게 2.5%가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값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점 기준으로 9.1%에서 2.5%로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럼 그것을 기여도를 분석하면 이렇게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도 높았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도 높았고 다 높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막 발표된 이 8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본다면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근원 상품 물가도 마이너스예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는 0.3%포인트를 유지합니다.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7월보다 떨어지지 않았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 그게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예요. 8월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이렇게 물가가 확정적으로 내려온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은 근원 PC까지는 아니더라도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를 기대하겠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라는 개념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예요.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61%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반 이상이 쉘터예요. 그러니까 쉘터, 주거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주거비 상승률을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주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주거비의 상승률이 둔화되느냐. 이게 주거비 상승률이 유지되다가 주거비 상승률이 주거비는 계속 오르는 거지만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이겠죠. 이 구간이. 자, 이런 것처럼 주거비 상승률이 어떠냐.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주거비 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5.2%로. 그러니까 이것이 근원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CPI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은 PCE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PCE를 가늠해야 돼. 지금쯤 염준 위원들은 CPI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러면 CPI 데이터 보니 PC 물가는 이 정도 되어 있지 않겠어? 지금 9월 11일이지만 지금 발표된 CPI는 8월 물가예요. 그리고 역시 9월 말일에 발표되는 PCE가 8월 PCE예요. 근데 9월 19일 날 FMC 회의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때는 아마도 8월 PCE가 얼마큼 나오겠지. 그리고 지금 금리 결정은 9월 중순이 지나서인데 9월 물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9월 물가를 추정하거나 가늠해 보겠죠. 그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8월 물가보다는 떨어져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PCE를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CPI와 PCE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랜만에 CPI와 PCE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PI는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합니다. 굳이 따지면 통계청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의 물가 통계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근데 PCE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서 미국 상무부가 조사합니다. 그리고 품목수가 PCE보다 25%가량 적어요. CPI가. 그러니까 빨리 물가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서 물가가 잡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PCE만한 건 아니죠. CPI가. 먼저 확인할 만한 그런 선행성이 있는 지표라고 선행성이라기보다는 먼저 빨리 발표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GDP도 속보치가 있고, 잠정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듯이, 굳이 CPI는 PCE를 보기 위한, 예를 들면 속보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계 직접 소비 지출과 간접 지출까지 포함한 CPI보다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CPI의 품목 업데이트는 되게 더뎌요. 근데 PCE는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니까 전월, 전전월에 해당하는 PCE 데이터도 수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재조정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일 전후에 CPI가 발표되지만 PCE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CPI는 국제 비교를 위한 거예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국제 비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CPI밖에 없어요. 중국도 CPI밖에 없어요. CPI와 PCE를 구분해서 발표하는 그런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미국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 CPI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PCE로 비교하면 됩니까? 아니죠. CPI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PC를 기준으로 뭘 하는 겁니까? 자국 물가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F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자국 물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PCE를 보는 거고 PCE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물가가 잡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께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제가 PC를 가늠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CPI 값과 PCE 값의 차이 값이에요. 예를 들면 22년 6월 정점 기준으로 CPI가 얼마였어요?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9.1%였어요. 근데 PCE가 6.8%였어요. 그럼 9.1에서 6.8을 빼면 9.1에서 6.8을 빼면
얼마죠? 2.3인가요? 그죠? 2.3. 그러니까 2.3%포인트가 나겠죠. 그 차이값이.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값이 여기입니다. 2.3%포인트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파란색만 먼저 보세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높을 때는 CPI도 높고 PC도 높을 때는 차이값도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값도. 근데 그 레벨 자체가 2, 3%대로 떨어지면 차이값도 좁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CPI와 PC의 차이값은 얼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나름 좁혀진 23년 1월 이래로의 CPI와 PC의 차이값이 0.52%포인트예요. 그리고 코어 CPI와 코어 PC의 차이값은 0.77%포인트예요. 자, 이걸 가지고 현재의 PC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그냥 단순 차이값, 퍼센트 포인트 단위의 단순 차이값으로만 보면 미스저칭할 수가 있거든요. 미스저칭하면 안 되겠죠. 미스저칭하면 안 되니까 미스저칭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높을 때는 그 차이값도 높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 차이값이 좁혀요. 예를 들면 금리가 높을 때는 예대금리 차이값도 커요. 근데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면 예대금리 차이값이 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자 장사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같이 평균 키가 높은 나라는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간의 차이값이 클 거예요. 근데 키가 전반적으로 작은 나라의 높은 키와 작은 키의 차이값은 별로 차이가 덜 날 수도 있겠죠. 그죠? 도토리 키 재기하면 얼마 차이 날까요? 그죠? 근데 밤끼리 키 재기하면 차이가 또 난다는 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에 따른 그 차이값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은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정치하냐, 그러니까 정확할 수 있냐면 그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에서 지금 CPI와 PCE의 차이값이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하면 9.1에서 3%포인트 차이니까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돼? 약 33%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 퍼센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분석된 건데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5, 3.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PC 값을 그 차이 값으로 보면 PC는 1.98일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0.52%포인트 차이 나니까. 근데 그 퍼센트 기준으로 보면 한 13%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그러면 2.16%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만약에 1.98이라고 가정하면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진 것이다. 금리 인하 7월에 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9월 말에 발표되는 PCE 값이 만약에 1.98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지금은 1.98보단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2.1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 PCE 같은 경우는 3.2%였으니까 지금 근원 CPI가 3.2%였으니까 근원 PCE 같은 경우는 2.43, 좀 높게는 2.62. 요 정도로 판단하니까 근원 PCE 정도는 2.4에서 5 정도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의견입니다. 이것만으로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MC 위원들은 PC 근원 물가가 2.45%에 왔느냐, 그죠? 혹은 근원 말고 헤드라인 PC가 왔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면 전월에 발표된 7월 물가 상승률이 PCE가 2.5, 근원 PCE가 2.6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헤드라인 PC가 2.2, 근원 PC가 2.5, 45, 요 정도로 나왔다고 하니까 정확히 근원 PC 기준으로 2.345%에 해당하는 그 물가에 도래된 것이고, 정확히 물가 안정 목표 이룬 시점이니까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자 하는 피벗을 단행하는 시점이 정확히 온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물가 상황을 진단하는데 또 다른 지표들을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 PPI가 사실 내일 발표돼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정점을 찍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7월 물가 기준으로 2.2%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내일 발표되는 PPI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자, 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 것은 7월에 떨어진 것은 8, 9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PC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늠할 수 있겠죠.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2.9, 2.6, 2.3%로까지 떨어졌으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실제 헤드라인 PC 물가 상승률은 이제 한 2% 초반까지 떨어졌겠지. 근원 PC 같은 경우 2.45%까지 떨어졌겠지라고 중앙은행 파월은 또 연준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파월의 마음을 읽어본 거예요. 파월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노력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월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를 봐야 될 시점이 왔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될지. 근데 오늘 PC 데이터를 확인하고는 확실히 어쩌면 정상적으로 금리 인하가 추진되겠지. 왜냐면 급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원 물가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죠? 근원 물가가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급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니까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이 움직이지 않았다. 에너지 물가가 떨어져서 움직인 거다. 또 주거비 물가 상승률이 특히나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빅컷으로 내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석해 드렸던 것을 요약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보세요. 빅컷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CPI 데이터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71%로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금리 인하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거예요. 그게 주가 하락을 만든 거죠. 주식시장에서 빅컷을 할 줄 알았는데 빅컷 안 하네 하는 실망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좀 떠나는 현상, 돈의 이동의 현상, 실망감인 거죠.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감, 기대감이 좀 누그러진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 저의 생각은 지금 패드워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예. 베이비 스텝에 거의 못 박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빅컷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니까 FMC 회의를 역사적인 F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물가 지표, 물론 내일 PPI도 있지만 그 지표가 가리키는 것은 베이비 스텝이었다라고 거의 결론 찍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71%에서 85%로 올라간 거고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를 기대했다가 15%로 떨어진 거예요. 이 CPI 데이터 발표만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변화 어떻게 되는지. 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 할 거라고, 빅컷으로 할 것이라고 뭐 55%가 믿었어요. 그러다가 50%가 안 되게 믿다가, 그리고 하루 전, 그리고 오늘 CPI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떨어진 거. 이 값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엄청 떨어진 거죠. 반대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거 0.25%포인트 인하하는 가능성은 50%일 거야. 근데 60%일 거야. 아니야. 어제는 뭐 62%일 거야. 오늘은 뭐 한 얼마였죠? 71%일 거야. 라고 믿다가 지금 85%가 돼 버린 거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어, 시장의 뭐 기대값도 그렇겠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기대감의 변화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 하시죠. 아니, 왜 2022년에만 해도 5.5%까지 금리 인상 못할 거야. 그리고 23년에도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 23년 하반기에 있을 거야. 24년 상반기에, 24년 초에 있을 거야. 24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6월에 있을 거야. 7월에 있을 거야.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무성했고 실제 금리 인하는 전혀 가능성이 없이 데이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계속 금융사들은 특히 이제 IB들은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계속 많이 기대하고 예측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 금융사들의 뷰나 저의 뷰나 FMC 위원들의 뷰가 일치해지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100m 전방에서 보면 그리고 어떤 특정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설사 잘생겨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0m 전방에서 보면. 근데 1m 전방까지 오니까 잘생기지 않았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눈이 좋은 사람도 눈이 안 좋은 사람도 둘 다 못 볼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 뭐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는 거 이해가시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9월 19일 FMC 회의를 앞두고 파월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마음 먹고 있고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24년 전망서에서 전망했고 금융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m 앞까지 와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온 거예요.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9월 19일입니다. 그때 물론 제가 일찍 일어나서 즉시 분석해드리겠지만 바로 그날 그 역사적인 이벤트를 앞둔 CPI 데이터였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다면 9월 B컷 기준금리 인하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20년의 금리 인하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약 4년 몇 개월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인데 그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전환해 나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은 점진적이고 완만하고 베이비 스텝 룰에 기초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고 한 번 인하하고 연거푸 인하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물론 빅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빅컷이 있을 만한 여건은 분명 대대적인 경제 위기가 와야만 합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와야만 합니다. 경제 위기가 와야만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지금 24년 경제는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고 어떤 FMC 위원들도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가늠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가정하지 않아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경기 침체도 걱정할 만큼 하드 랜딩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위기가 걱정돼서 고용 붕괴가 걱정이 돼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자.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었으니 그러면 이제 영어 숙제 끝냈으니까 수학 숙제 하자.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이제 경기 부양시키자. 고용 안정시키자.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하지 않았다가는 앞에 보여드렸던 주거비 상승률이 다시 급등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다시 급등하고 다시 인플레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B컷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9일 새벽 3시 FMC 회의 결과를 제가 즉시 분석해드리겠고 그때는 역시 여기 스타마크가 있는 것처럼 점도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도표 발표에 따라서 실망할 수도 있고 뭐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그 여부는 금리 인하 하다 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금리 인하일지 아닐지가 점도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금리 인하 한다고 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이 드는 게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대에 미흡한 점도표가 나온다면 그것을 제가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에서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있을 거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의견이 정확히 부합하는지 다음 주 FMC 회의를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25년 경제전망서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 발매 중에 있고요.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2050년까지 같이 모아나가겠다. 나 북콘서트 참여해서 꼭 사인 받고 싶으시다. 혹은 25년 경제를 한번 2시간 정도의 요약적으로 강연을 듣고 정리해 볼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북콘서트 참여 링크에 한번 들어와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CPI 즉시 분석 마무리해드리고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여러분들께 증문즉답 질문 주시면 답변 소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